꿈을 향한 도전,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열정을 저희 박주간TV 비전꿈대학TV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 멈춰있을 시간도 나이의 한계도 없습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한 자의 미래는 없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 비전꿈대학 구독, 알람 구독하시고 계속 좋은 정보 받아보시면 여러분 꿈, 희망, 열정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꿈대학TV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어떤 성원에 힘입어서 요새 박주간TV, 비전꿈대학TV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호응에 힘입어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 혼자 그동안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4명의 보조 MC, 그 다음에 현장 취재맨들을 활용해서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자, 4명의 우리 보조 취재원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태권보이부터 인사 한번 드릴까? 네, 태권보이 인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자, 두 번째 우리 슛돌이. 자, 슛돌이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용감한 군인 아저씨. 자, 차렷, 경례, 필승. 네, 군인 아저씨.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멋쟁이 할배. 할배도 인사 드리시죠? 네, 여러분 비전꿈대학TV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 4명 보조 취재원들과 함께 앞으로 박주간TV, 비전꿈대학TV를 좀 더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시작 어설프더라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방송, 우리 보조 취재원들과 함께 하는 첫 번째 방송 테마. 네, 오늘의 주제, 이번에도 부동산 못 잡으면 대통령,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 자폭하라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권보이 청와대 다녀왔다면서? 네, 무슨 일로 다녀왔지? 네, 청와대에서 이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언? 이번에도 부동산 못 잡으면 대통령,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 자폭하겠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선언이 있었어? 와, 대단한 변화네. 박사님, 정말로 대통령,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폭할까요? 박주간 박사님, 의견 한번 주세요. 네, 대통령,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자폭까지 얘기하는 국민의 이런 심정을 헤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 현장에서 우리 슛돌이가 취재한 내용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보면 100%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무능의 극치입니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부 청와대에 있고 정치의 꿈을 두고 이렇게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 대통령, 또 그렇게 발탁한 경제부총리, 국회의원까지 하다가 국회의원 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간
김모 장관, 이번에도 부동산 실패하면 자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30번 가까운 정책을 폈는데 부동산 하나를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다시 한번 이번 부동산 대책만큼 반드시 성공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민이 허탈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데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마저도 정부에서 해결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패러디를 하겠습니까? 자, 우선은 지금까지 30번 가까운 부동산 정책 실패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별로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이었고 또 부정적 효과는 어떤 것이었고 그 다음에 풍선 효과가 또 어떤 것이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뭔가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국가가 경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주인일 수는 있지만 대통령 5년 끝나면 서민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집니까? 대통령 책임 안 집니다. 국민만 고통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동안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실패했던 이런 부동산 정책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도록 그동안의 이런 효과들을 분석해서 부동산 정책 매뉴얼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또 민주당에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우리 국민들이 표 몰아준 것, 그래서 지금 국회 상임위를 독식하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잘해서 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정말 돌대가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당이 워낙 잘못해서 거기다가 코로나19가 문재인 정부를 살려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지난 7월 28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른 어떤 그동안의 경제 이 부분은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허상입니다. 경제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일자리, 부동산 정책, 이게 실패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말 우리 태권보이 한마디 한번 좀 해줘봐. 청와대 문 대통령을 향해서 한마디 좀 해줘봐. 응? 입 닥쳐라! 그래, 니 잘했어. 입 닥쳐라가 맞을 거야. 자, 입 닥쳐라라고 하고 싶은 이런 국민의 심정을 제발 좀 알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 뿐만이 아니고 청와대에 있는 그 머리 좋다라고 하는 참모들, 보좌관에서부터 비서관, 수석비서관까지 정말 머리 좋다는 사람들만 뽑아놨을 거 아닙니까? 정부의 각 장관, 차관들, 공무원들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 모여 있지 않습니까? 30번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그걸 못 잡는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바보들만 모였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정말 직무유기를 하거나 공무원들이 드글드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의식주,
의식주입니다. 뭡니까? 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주거 문제 해결, 이 근본적인 해결 대책입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를 논하기 전에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을 통한 정말 주거 문제 해결,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경제 의미도 없습니다. 국민 생활의 기본인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문재인 정부 전체가 실패한 겁니다. 핵심이 그 두 개인데 그 두 개를 지금 죽쓰고 있는데 정말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 선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나옵니까? 태권보이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함 한번 쳐줘봐. 큰 소리로 입 닥치라! 맞지? 입 닥쳐야 돼.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이 두 가지에 올인하십시오. 그게 명예롭게 퇴직하고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명심하십시오.